나는 정자다. 박수. 우리끼리 있다가도 박수.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시원하게 속 아주 뻥뻥 뚫리게 시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여운 남자, 상큼한 남자, 건강한 남자, 씩씩한 남자, 건들면 속하고 떨어지는 세상에 이렇게 자꾸 예쁜 남자가 있을까 왜 없어요? 굳이 용용축의 지명용왕과 용조부터 용요리 용용용 김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름만 용입니다. 4년째 지렁이로 살고 있습니다. 용으로 승천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렁이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언젠가 또 희망을 갖다 보고 있습니다. 꼭 좀 이런 말씀 드리지 못지만 정권 교체가 돼서 저나 김미아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매일 현찰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사찰만 받고 있으니 이거 미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기자, 이 시대의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우리 성함을 직접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 깜짝 놀란 게요. 웬만한 연예인도 팔로워가 10만 넘기기가 힘들어요. 네. 우리 허재영 기자님은 팔로워가 한 10만 명 되죠. 그죠. 네. 그래서 한간에는 뭐 트위터계의 광개토대왕이다. 트위터계 이수진이라고. 트위터계의 나사렛 예수다. 근데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이렇게 팬이 이렇게 많은 팔로워가? 뭐 다 팬은 아닌 것 가까이 같고 좀 제 해주세요. 생각에는 예. 뭐 기자니까 예. 궁금했겠죠. 예.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들을 만한 정보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그렇죠. 궁금해서 팔로잉했겠지. 뭐 허재현이 누군지 궁금해서 팔로잉한 사람은 아마 처음부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한겨레 계시잖아요. 한겨레 네. 신문에. 네. 근데 사실 요즘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네. 조중동이 대세다 보니까 기사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허재영 기자님도 전에 트위터로 만났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그게 사실 진실이잖아요. 하시면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외압받는가 그런 거 없습니까? 외압보다는 내압이 많죠. 내야. 고혈압. 네. 고혈압 오죠. 조심하라. 이제 이런 네.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 트위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허재현 기자의 트위터지만 그렇죠. 어쨌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한겨레 예. 허재현 기자의 네. 트위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잘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가끔씩 실수할 때는 네. 이제 한겨레에 대한 이제 신뢰도도 같이 깎일 수 있다는 네. 고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도 신문을 많이 보지만 네. 저도 그래요. 저희가 그냥 저도 어떻게 보면은 흔한 말로 데모 세대지 않습니까? 그때 데모 좀 하셨어요? 데모 엄청 했습니다. 연예인치고 데모도 많이 하고 저기 그 군자금도 많이 대줬어요. 이제 공중파를 좀 가셔야지. 못 가고 있어. 지금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못 가. 김미아 씨하고 저는 못 가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게 역대적으로요. 네. 이렇게 연예인을 탄압을 하고 이런 적은 사실 없어요. 이 정권에서. 이게 처음이라고요. 왜냐면 이덕화 씨라든지 뭐 유인촌 이런 분들은 하나는 사실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걸 했다는 이유로 딱 막아버리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네요. 미국의 같은 경우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민주당을 합니다. 톰 행크스. 그렇죠. 그다음에 공화당은 아노드 샤츠고 전혀 탄압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공중파를 하고 싶은데 저도 사실 뭐 정권에 기웃거릴 수 있겠지만 바른 말을 하시는 사람은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걸 지키고 있지만 우리 허재영 기자님도 어떻게 보면 저희 비슷한 동년배 같은데 네. 비슷한 때인데 목숨 걸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년배 아닌데 저보다 한참 어립니까? 한참 어리죠. 네. 근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 현장에 뛰어다니는 10년 이상 어릴걸요 제가. 그래요? 내가 지금 26살이니까 그러면 16? 나이만 먹었어, 나이만. 네. 자, 그나저나 우리 허재현 기자님 요번에 뭐 어떤 주제로 저는 이런 거 한번 보았어요. 이 강남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예, 정동영 그 의원님의 그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거의 가본 사람이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허재현 기자님이 트위터상에서 봤을 때 직접 현장에 가셨잖아요. 네. 굉장히 궁금한 거야. 이게 네. 진짜 부정선거인지 네. 어떤 의미를 둔 거지. 우리 허 기자님이 한번 전곡을 찌르는 한번 그렇죠. 한번 예.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네. 부정선거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저것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로 선관위가 대단히 큰 실수들을 많이 했고 그렇죠. 실수를 한 부분이 그건 네.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실수를 과연 네. 의도적으로 아. 김종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네. 했느냐라는 증거가 있다면 야 이거는 네. 부정선거다. 네. 뭔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뭐 주장들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증거가 없어요. 그런 것들 했다는.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굉장히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네. 심각한 실수를 좀 선관위가 네. 업무 처리 미숙으로 실수를 좀 했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선관위가 국민들 앞에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돼. 네. 그런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선관위의 실수적 부분이 네.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그거를 제가 예. 설명을 좀 예. 드릴게요. 지금 예. 이제 다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너무 헷갈리는 거. 이게 왜냐면 투표함이 바꿔치기가 됐다. 음. 미봉인데 뭐 안 뜯었다. 그렇죠. 종이. 예. 예전에는 철제함을 썼는데 네. 종이함을 써가 이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 지금. 많죠. 예.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일단 언론들도 좀 게을렀고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모든 음모론의 확산은 예. 언론들이 게을러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어떤 부분까지는 정말 음모론을 확산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음모론을 차단시켜줘야 되는지를 언론이 가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취재해서 독자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 어디서도 그렇게 안 하니까는 늘 그렇게 음모론이 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강남을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사실은 전 언론에 좀 책임도 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전 좀 열심히 했고 예. 너무 열심히 해서. 그나마 칭찬해 주셔도 됩니다. 박수 한번 내주세요. 미리 박수 치고 싶어. 근데 그런 거 네. 자체가 우리 허재현 기자님처럼 그런 걸 네. 갖다 트위터라도 올려줘야 우리가 네. 뭔가를 알고 가지. 아예 그렇죠. 꽉 막혀 있으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KBS나 MBC, SBS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게 전혀 없잖아요. 네, 일단 다들 파업 중이라서 사실 그렇죠. 또 그 부분에. 정의감 있는 기자들도 못한 측면도 좀 있고요. 네. 조중동 기자라도 네. 사실 관심이 있다면 네. 아니 김종훈에게 더 나올 표가 깎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가서 취재를 해서 네. 했어야죠. 어쨌든 네. 전혀 방기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리려던 거를 제가 이제 다시 예. 말씀을 드리면 예. 총 18개의 투표함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8개 투표하면. 그렇죠. 예. 거기 강남을의 투표함이 총 51개가 있었습니다. 51개. 예. 그 중에서 18개가 예. 제대로 투표함이 봉인 또는 봉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18개 중에 예, 예. 5개가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거 예. 선관위가 인정할 정도로 5개가 크게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13개는 예. 약간 경미한 수준의 실수가 있었어요. 예. 어떤 거냐면 예. 그게 이제 투표하셨죠. 예, 예, 하죠. 예. 개념 DJ시. 나는 그냥 분신하고 싶어. 분신해서 내가 한 10,000명이 됐으면 좋겠어. 네. 복제 인간이 돼서 다 찍어버리게 그냥. 그래서요. 예. 그래서 투표하셔서 아시겠지만 예. 투표함 상자가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예. 이제 밑에 상자 부분이 이제 헐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테이프로 다 이렇게 다 쌌어야 돼요. 그게 팩트네. 그죠? 그렇죠. 예. 종이 종이 투표 아닙니까? 종이가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그 구멍 같은 데로 이렇게 헐겁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박스가 예.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테이프로 다 이걸 밑을 막고 예. 그런 다음에 도장 봉인한다 그러거든요. 도장 예. 찍는 걸. 예. 봉인을 하고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예. 이 사람들이 이걸 바삐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거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아.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를 테이프로 싸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안 한 예. 약간은 좀 인간적인 실수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 예. 물론 해서는 안 되지만 예. 그래서 13개 정도 투표함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예. 그럼 나머지 5개에서는 정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예. 이거는 이제 선관위도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한 겁니다. 어떤 예. 실수냐면 대치 2동 3투표소와 대치 2동 8투표소, 예. 1원 2동 5투표소, 또 세곡동 1투표소 이 5개 곳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예. 여기에다가 이제 대치 2동 7투표소까지 총 5개인데 예. 선 투표함에 그 왜 구멍 있잖아요. 구멍. 그렇죠. 그 예. 투표 용지를 예. 넣는. 투표 용지 넣는 거. 그거를 테이프로 이렇게 구멍을 막고 아. 그 다음에 봉인을 했어야 돼요. 도장으로. 예. 근데 그 구멍을 안 막고 그냥 이송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부정선거의 의미가 좀 나네. 부정선거를 진짜 맘만 먹으려면 예.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약간 의도성이 좀 짙은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들이.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예. 저는 정말 실수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러나 그 투표구 구멍을 봉쇄해야 된다는 거는 그렇죠.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그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럼 완벽히 어긴 거죠. 공직선거법 16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투표함의 투입구와 예.
그리고 그 자물쇠를 봉쇄 또는 봉인해야 예. 한다라고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투표구를 안 막은 거는 분명히 공직선거법을 어긴 겁니다. 그렇죠. 어긴 예.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과해야 돼요, 정말 선관위가 국민 예. 앞에. 예. 이건 뭐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예.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아, 그거는 말이 안 잘못한 되지 않습니까? 거고요. 그건 선관위가 그렇죠. 엄청 잘못한 그래서 거죠. 이제 선관위가 무슨 해명을 하냐면 예. 그 투표구 구멍은 덮지 않았으나 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다 덮개를 하나 더 덮는 그게 하나 더 있어요. 안전장치로 완전 해야 그렇죠. 되니까. 마치 모자 예. 이렇게 덮듯이 예.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예. 그걸로는 덮었다. 아. 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법상에는 투표구를 구멍을 닫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안 한 거는 법 위반한 겁니다. 보통 이 한 투표함에 있잖아요. 네. 한 얼마 정도가 들어갈까요? 투표용지가. 그건 모르겠어요. 한- 어쨌든 한 예. 2,000표 이상 들어가게 돼 아마 그렇죠. 그게 용량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제일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게 구령마을에서 그렇죠. 정동용 표가 많이 네. 없어졌다는 지금 네. 그게 또 논란의 이슈가 되는데 네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취재하실 때 어떻게 그렇죠. 예.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릴 예. 게 뭐냐면 그 구멍을 막지 못한 게 4개가 있었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또 뭐냐면 네. 자물쇠가 풀린 채로 발견이 됐던 거예요. 아, 그건 심각하다. 예, 진짜. 이건 그거 구룡마을 심각하다. 투표함은 아니고 예, 예. 이게 어떤 거냐면 대치 이동 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대치 이동 7투표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거기서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예. 개표소로 왔을 텐데 예. 정작 개표소에 와서 발견됐을 때는 자물쇠가 풀린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물어보니까는 예. 그게 이제 자물쇠 위에다가 이제 테이프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막았는데 예. 테이프를 이렇게 뜯잖아요. 예. 뜯으면 그 일회용 그 열쇠라서 그런지 그게 파손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선관위 책임이 크네. 맞죠? 그딴 아니, 그거- 열쇠를 야, 그 열쇠 자체가 뜯긴다는 게 상식이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누구에게 용역을 맡겨가지고 네. 이거 특혜 업체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도대체 네. 어디서 그런 허술한 업체를 찾아가지고 네. 그런 열쇠를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던 건지 네. 밝혀내야 되고요. 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열쇠가 열려져 있었다라는 팩트는 일단 여기서 발생한 건데 네. 어쨌든 선관위는 오해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구룡마을 투표함입니다. 네. 이제 거기가 이제 구룡마을이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빈민촌이에요. 굉장히 비민촌. 저도 가봤어요. 예, 판자촌인데 거기 유권자 수가 한 1,900명 이상이 됩니다. 아, 참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 정동영 후보 쪽에 호의적인 분들이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서민적인 예.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그렇죠. 정동영 예. 후보가 또 한 7, 8년 전에 거기 가서 막 잠도 자고 예, 많이 공을 그렇죠. 했었죠. 국회의원 나가려고 미리 준비하신 건지 예.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겠지만 아니, 근데 정동영 그 굉장히-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 20년 됐거든요. 근데 그런 진정성은 진짜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럼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집회 현장 가보셨어요? 많이 가봤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도 1분 있으면 쥐가 나서 못 앉아있어요. 그게 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도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한 네. 5분 이상 못 서 있어요. 근데 정동영 의원님은 진짜 거기서 1시간, 2시간씩 했다는 거는 네. 그럴 수가 있는 거를 직접 가서 보신 분들은 음. 알아요. 그래서 그 구령마을에서 잔다는 것도 네. 자기가 그 몸에 배겼으니까 그걸 자는 거지 네. 일반적으로 잘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음. 그리고 원래 또 이 잘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분 걸른데 되면 못 버텨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편파적으로 정동영 그 의원님을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잘 아시니까 지켜본 저보다는 결과로서. 훨씬 더 예. 아시겠죠. 저도 예. 한번 하여튼 뵐 기회가 있으면 당신 예. 왜 이렇게 변한 거냐 예. 아니면 안 변했는데 우리가 오해한 거냐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예. 굉장히 구룡마을에 가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네. 주민들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예, 직접 예. 가봤어요. 아, 예.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네. 그래서 어쨌거나 네. 아침에 가봤더니 구룡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네. 커피 한 잔씩 나눠주면서 꼭 투표하세요 라면서 이제 그 투표 독려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네. 투표했어요 정말 그분들 예. 아침부터. 그런데 그 투표함이 바꿔치기 된 거 아니냐 네. 지금 그런 의혹이 발생한 그렇죠. 거죠. 그게 제일 큰 팩트잖아요. 투표 참관인 예. 그 정동영 쪽 투표 참관인이 예. 개표소에 도착한 그 투표함을 사진을 보더니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예. 봉인 봉쇄 상태랑 다르다.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거 이송중에 누가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네. 나왔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분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 투표 아. 참관인이 예. 다시 이제 선관위가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사진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이게 바뀐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와서 보니까 네.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투표함 상태가 맞다. 예. 라고 다시 말씀을 번복하셨고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취재했는데 예. 투표함을 이제 이송한 운전수 있잖아요. 예. 만약에 바꿨다면 그 예. 운전수의 차량 안에서 바뀌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건데 그렇죠. 그 운전수가 이제 저한테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예. 맞을 텐데 예. 바뀌지 않았다. 예.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갔고 그럼 그 운전하는 사람은 성관이 사람이에요? 아니면 운전한 노인이에요? 분은 구룡마을 주민입니다. 아, 구룡마을 주민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예. 경찰 한 명과 예. 그리고 성관이 직원 한 명을 태워서 예. 같이 5분여 거리에 떨어진 그 개표 장소로 그것을 옮겨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예. 개인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자기 말로는 분명히 그걸 이제 청소를 다 했다는 거예요. 옮기기 전에 깨끗하게. 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몰래 거기다가 뭘 숨겨놨다거나 예. 그랬을 가능성은 없고 네. 어쨌든 그 5분 동안 짧은 그 거리 시간 안에 아무 일도 네. 벌어지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그 투표 참관인이 네. 얘기했던 거는 사진만 보고 네. 살짝 오해했었던 것이 지금까지 네. 이렇게 좀 퍼져서 파장이 좀 커졌던 게 아닌가. 예.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으나 예. 그러나 이 정권에서는 뭐 별의별 일이 사실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벌어져서 충격이 너무 커요, 충격이. 네. 그리고 그 참관인 그 도중에 뭐 나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 차에서 그렇죠. 그건 뭐죠? 그게? 그것도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그것도 이제 구룡마을 그 정동영 측 사람을 나가라고 했던 거. 아니요, 그게 그게 아닌가요? 아니고요. 잘못 알았나? 예. 지금 참관인 얘기하시는 예, 참관인. 개표 참관인? 예, 투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인가 개표 참관인 같은 차에서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동영 아. 측 사람은 참관이 원래 아, 타야 되거든요. 오케이. 나가라고 투표 했더라고요. 참관인을 예, 얘기하는 투표 거예요. 참관인인 거고요. 예, 예. 투표 참관인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51개 투표소가 아까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중에서 한 명 빼고는 다 집에 간 거예요. 그게 야, 어떻게 이거 웃긴 거잖아. 이거 코미디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한 명 빼고 다 알아. 말이 안 되죠. 이거 예.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까지 관행이었던 거예요. 아. 제가 알아보니까 강남의 의뢰 간행이었구나. 강남을의 관행이었고 네, 강남 의뢰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엔. 아. 이게 선거법상에 예. 이 투표 참관인을 예. 동행해서 개표장까지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렇죠. 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아, 또 선거법상. 애매하네요. 그게. 그래서 예. 이 투표 참관인이 나 바빠요 집에 갈래요 네. 라고 얘기를 하면 예. 보내줘야 되게 돼 있어요. 아. 의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제일 엄청난, 이게, 저도 처음 알았네. 이게 의무가 아니라는 게. 예. 야, 그 선거법을 굉장히 좀 크겠네. 고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동영 예. 쪽 참관인과 예. 김종훈 쪽 참관인을 같이 물어봤더니 당신들 왜 갔냐 집에 예.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라 예. 내가 먼저 예. 빨리 가서 개표 방송 보고 싶고 그러니까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쪽에서 그럼 가세요라고 얘기해서 간 아. 거다라고 얘기했고 예. 나머지 딱 한 명은 예.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그냥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혼자서 그냥 판단해서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예. 집에 가는 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 진짜 코미디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원래 참관할 때는 같이 이거 다 참가해서 이거 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차량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건데. 그렇죠. 당연하죠. 경찰이 물론 타요. 타지만 예. 예. 요즘 세상에서 경찰 누구 믿습니까? 검찰도 못 믿는데 경찰도 왜 믿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이번에 발견이 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구령마을 주민들은 어때요? 좀 반응이. 제가 굉장히 구룡마을 억울하지 주민들을-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구령마을 저도 일종의 서민이지만 그 사람들 네. 희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정용 그렇죠. 의원이 희망이었는데 음. 그런 구령마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뭐 이런 말씀인지 모르지만 타워팰리스는 그때는 다 잘 사는 인간들이니까 네. 어쨌지만 그 사람들은 모든 생존이 걸리는 투표를 했다고요. 그렇죠. 역대적으로 계속 잘 사는 사람들만 음. 이 후보가 국회의원이 당선되다 보니까 그 희망이 무너졌으니까 음. 구령마을 주민들하고는 좀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그날 아침에 이제 만나봤어요. 예. 투표날 아침에 만나봤는데 예. 뭐 말씀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예. 은근히 이제 정동영이 꼭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예. 자기들이 지금까지 너무 서름을 많이 겪었다는 어떤 거예요. 서러움일까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거기서 예. 살았지만 강남구 주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 슬픈 거예요 이게. 진짜. 주민등록 이전을 안 시켜준 거예요, 강남구에서. 아. 그런데 이제 예. 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 그게 조금 해결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예. 생애 처음으로 강남구 주민으로서 이분들이 이번에 투표를 한 거예요. 아, 근데 주로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쪽이 민주당 쪽이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꼭 제발 좀 이분이 아니, 돼야 그러면 된다라고 그전에는 생각했던 거죠.
구령마을의 강남에 그 주민도 아까 안 됐을 때는 네. 뭘로 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무슨 구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인데. 그렇죠. 뭐 본 적이 있는 곳에 가서 투표를 해온 거죠. 아. 구룡마을에 사셨는데. 진짜 이거 대박이네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름이 컸겠습니까? 너무 난 서러운 거지. 강남구에 살고 네. 있는데 예. 너는 어디 강북구 가서 투표해 이런 거였죠. 아.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예. 거기 애들도 많이 있죠. 초등학생, 많이 있죠. 중학생. 그런 예. 애들은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있겠어요. 친구들 예. 만나더라도 강남 사는데 네. 너는 강남인데 나는 사는 건 강남인데 생활은 완전 저기 뭐 못 사는 거 완전 그런 동네에서 네. 서러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님께서 네. 좀 빨리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네. 강남구를 막 압박해서 네. 지역 주민들이 좀 제대로 인간답게 보장받고 살 수 있게 좀 해주셔야죠. 김종훈 측은 취재를 해봤어요? 그쪽은? 그쪽은 별로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안 하실래. 제가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원래 저희가 가끔 가다 허 기자님 여기 좀 나가야 될 타임인데 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뒷얘기는 없습니까? 그 네. 그 그래서 강남을에 대한 강남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선관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들 사과할 생각 없냐. 예. 이제 엄청난 실수를 스스로 선관위면서도 공직선거법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투표함 5개에 예.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예. 전화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사과했다. 예. 보도자료 못 봤냐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어디 올라왔냐. 네.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들어가서 봤더니 조그맣게 뭐 하나 이렇게 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총 28줄의 이제 보도자료였는데 성이 무지하게 없구만. 딱 더 성이 없어요. 이게 욕 나가야 돼 지금 욕을 못 하겠어요. 28개 중에 예. 딱 두 줄이 있었어요. 사과와 관련된 내용은. 예. 뭐뭐뭐뭐가 발생해서 개표가 지연되어서 유감이다. 예. 라는 내용이 2줄 써 있었고 예. 나머지 26줄은 예. 구구절절 변명. 예. 예. 뭐 어떻게 해서 뭐 벌어진 일이고 뭐 원래 상자인데 뭐 어떻게 테이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규정이 없었던 거고 뭐 예. 하여튼 별의별 변명만 다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뭐 어떻게든 정말 뭐 철저하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라든지 국민 여러분 앞에 정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든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이게 무슨 사과문이야? 그리고 어저께 제가 트위터 보니까 네. 선관위의 핵심이신 분이 네. 고대 출신에다가 카카와 백성 고대 출신의 유라이트에 네. 앞장서신 분이 그 선관위의 핵심에 있더만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엄청난 그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는데 보실 때 선관위 사람들이 그런 거 좀 보이지 않았어요? 강남 선관위원 사람들이 약간 좀 성향이 제가 사적 뭐 성향이 너무 좀 세지 않았나? 충성도가 좀 강하지 않을까? 제가, 정권 그런 거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뭔가 주장할 수 있는 수준의 팩트는 제가 없었고요. 네. 다만 이제 뭐랄까 엄청 싸가지가 없었다. 이 정도 욕은 해도 되죠. 예, 이 정도는 상관없어. 이거 야 김구라 너 때문에 지금 여러 죽어요. 김영민 죽고 노숙자 죽고 다 죽는 거야. 우리 또 왜 여기서 욕을 해가지고 정신 차려 김구라. 싸가지가 없었어요. 네. 제가 아는 분인가? 아닌데? 아닙니다. 저기 많이 뵀던 분. 2부에 나오실 때. 예. 2부에 지금 화곡동에서 치킨집을 하고 그러시군요. 계신데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사연을. 서글서글하게 근데 잘생기셨어요. 저렇게 사시는 분들요. 저희 프로그램에 협찬을 해줘요. 그래도 그러시구나. 못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치킨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먹게끔. 네. 그 구령마을 사람들은 오죽 그 하겠어요. 그런 네.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뒷얘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관위. 선관위가 너무 싸가지가 없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니 개표함이 이렇게 문제면은 네. 중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 없어라고 이제 서로 A와 B가 다 이렇게 합의할 때까지 개표를 중지해야 되는데 네. 구룡마을 투표함이 제일 먼저 도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지해라 이러는데 아. 선관위가 와더니 우리가 무슨 설마 부정선거했겠냐.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윽박지르면서 네. 오히려 뭐 이렇게 당신들 이러면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경찰 부르겠다. 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윽박질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잖아요. 네. 명백히 문제.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이 무슨 경찰을 불러. 아. 자기들이 경찰에 잡혀가야지. 그렇죠. 예? 그런데 얼마나 싸가지가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 저는 네. 이거는 각하의 수하들 아니면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허 기자님 네. 점점 기울어져 오는 부정선거의 의혹이 좀 짙다는 것은 좀 보이는 거죠. 의혹 자체가 어쨌건 간에 선관위의 실수라기 전보다는 그러니까 다 자기들 탓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선관위 니들은 욕 먹어도 싸고 네. 부정선거 의혹이 휩싸여도 싼 거예요. 네. 자기들이 다
자중질환이에요. 자기들이 다 벌린 일이라고요. 네. 그런데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네. 해명도 맨날 이렇게 변명만 하니까는 네. 당연히 이런 의혹들이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원갑도 좀 발견됐다는 그 트위터상 보니까 네. 노원갑에서도 미개봉한 게 있다. 네. 근데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요. 사실 아니땐 굴뚝에 연기이 그럼요. 났다 그렇듯이 뭔가 의혹적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허 기자님이 그 정의를 내릴 때는 어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강남을 선거에 네. 대해서는 정확한 허 기자님의 개인 생각. 개인 생각은 저는 취재를 쭉 하셨으니까. 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죠. 선관위원장이 사퇴하거나 정말 네. 책임자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책을 하고 네. 국민 앞에 석고되지않은 네. 그런 사과문을 발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누리꾼들 역시도 그렇죠. 이것이 뭔가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를 돕기 위해서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뭔가를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팩트는 현재 없는 상태이니까 네. 함부로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으나 네. 그러나 동시에 네. 믿을 놈이 요즘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없죠. 경찰도 못 믿고 경찰도 네. 못 믿고 다 못 믿잖아요. 그래서 허재영 기자는 여전히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전히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네. 여전히 상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네. 제가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들어온 제보는 더 이상 없어요. 지금 최근에 들어온 계속 받고 허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어떤 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느끼기에는 야 시민들이 정말 이 정도로 선관위에 불신하고 있구나 네. 라고 느껴지는 거죠. 저는. 네. 예. 선관위가 정말 엄청나게 반성해야 됩니다. 네. 예. 일단 그러면 여기서 강남을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건데 일단락을 짓고 다음 주제로는 총선. 이번 네. 총선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아, 우리 뭐 쉬는 거 없이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건가 봐요. 막 가요. 그냥 우리는 가는 것도 맞고 중간에 얘기를 해주면요. 예. 제가 노래 틀어드리면 돼요. 예. 그래요. 총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 뭐 일단 한숨밖에 안 나오죠. 예. 사실. 사실 국민 쪽 기대가 컸어요. 이번에. 예. 사실 그 여소 야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여대 야소가 나간 거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그럼요. 20대 층들이 투표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64%가 나왔어요. 서울 지역에서만. 서울 지역에서만. 예.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만 좋은 결과가 나온 거고. 오죽하면 경상도에서 네. 했잖아요. 그냥 사람을 내보내지 말래. 그냥 멧돼지에다가 빨간 옷만 입히고 내보내도 된다. 왜 사람을 내보내 후보를. 그 정도의 이렇게. 그럼요. 김영태는 거의 뭐 아, 짐승에다가 옷만 입혀갖고 내보낸 수준의 사람 아닙니까? 한 말씀만 보세요. 허 기자님. 네. 김영태에 대해서 그거 한번 어디까지는 그 제보가 들어갔고 어디까지가 팩트입니까? 일단은 정말 그 재수 씨 문제로 그렇게 했고. 저희 기자가 재수 씨 만나고 왔어요. 그걸 좀 한번 네, 해주세요. 김영태 그걸- 재수 씨를 만나고 왔고 예. 뭐 어제 저희 한겨레에서 그래서 기사도 썼습니다만 예. 이거는 뭐랄까 정말 앙심을 품고 뭐 진짜 몇 개월 동안 암기해서 이렇게 읊는 수준이 아닌 이상 예. 이분의 증언 수준은 굉장히 디테일했어요. 어느 그날 정도였습니까? 성폭행을 당했을 정도 당한 날에 예. 그 묘사를 하시는데 성기 표현까지 하더만요.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한이 맺혔으면. 여자가 예, 여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예. 난 그 10년 전에 김영태의 성기 형태를 기억해 아. 라는 말이 정말 얼마나 하기 한이 힘든 맺혔겠어요. 그 정말 원래 재판 과정에서도요. 강간당했을 때 아. 말을 못해 수치심 때문에 그 여자분은 진짜 한이 맺혀서 말한 것 같아요. 유서를 몇 번 썼다가 지울 정도의 그런 분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자가 그분이 지역사회에서 그것도 촌동네에서 그렇죠. 매장당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어떻게 차를 타서 네. 어떻게 호텔로 올라가서 예. 어떻게 그 사람이 옷을 벗고 네. 샤워를 하고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완력을 쓰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기를 어떻게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정말 디테일하게 다 증언을 하신 겁니다. 네.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이 작정하고 김영태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증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태는 무조건 그 사람이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뭔지 알아요? 김영태 그 인간이 국민이 자기 진정성을 알아준다. 누가 알아줍니까 도대체. 예. 그리고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 친동생이 죽었잖아요. 사망했을 네. 때 그 보험금도 반을 갖다 김영태가 가져갔다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더 이제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김영태가 이제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뭘 좀 잘 알 수 있잖아요. 보험 KBS 처리 어떻게 하는지. 출신이죠. 그렇죠. KBS 기자 출신인데 별로 내부에서 인정은 많이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보험금 처리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거를 자기가 맡았나 봐요. 예. 그러겠죠. 근데 그게 이제 산재 처리가 안 될 뻔했다가 어떻게 됐나 봐요. 근데 아. 그거를 예.
이제 재수 씨한테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예. 자기가 그냥 홀라당 홀라당. 그것을 이제 회사에서 나온 것을 예. 먹어버렸다라는 게 이제 재수 씨의 주장인데 그렇죠. 김용태 씨의 말로는 뭐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라고 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뭐 진실은 뭐 제가 찾아봐야죠. 근데 그 문대성, 네. 문도리코, 표절 복사 그거는 좀 취재해 보셨어요 한번? 그것도 지금 하고 있죠. 그 네.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네, 논문 봤죠. 근데 네. 어때? 한간에 본 사람들 말하는 게 그럼 복사 차원이 아니라고 완전 복사라고 하던데. 복사 수준도 아니고 또 이제 대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필 얘기까지. 대신 써줬다는 사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요. 네. 사실 김용민 그 막말 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에 영향이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허 기자님께서. 영향을 분명히 미쳤죠. 미쳤는데 네. 저는 민주당에 갈 표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영향을 미치긴 미쳤는데 네. 새누리당 그 표가 네.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으로 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 그렇죠. 소리냐면 갈 일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새누리당에 찍을 사람들은 예. 그냥 원래부터 김용민이 찍어요. 뭔 말을 하건 간에 원래 찍을 사람들이었고 다만 이번에 투표를 안 한 중도층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투표장 간 김에 그냥 여기 찍어볼까 하던 사람들인데 네. 김용민의 그런 막말을 듣고 네. 여기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네 네. 라고 생각하고 네. 투표장에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볼 그렇죠. 때는. 그거 같아요.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민이 과연 얼마만큼의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거는 조금 보수 세력이 좀 네. 과장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근데 선동하는 만약에 부분이 있다고 이게 봐요. 바뀌어가지고 네. 김용태 사건이라든지 그 문도리코 사건이 네. 사실상 그쪽이 만약에 바뀌어서 했으면 조중동에서 얼마나 때렸겠습니까? 조중동에서 했겠어요? 아니 네. 만약에 조중동에서 네. 그쪽이 만약 민주당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렇죠. 횡단 폭격을 했겠어요. 민주당 쪽에서 논문 복사 나오고 뭐 네. 성추행, 재수씨 성폭행 그렇죠. 나오고 민주당이 그러면 했다 생각을 하면 난리 나죠. 그럼 뭐 김용민이가 한나라당 후보,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막말을 했다. 이건 다 엎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일단 감추고 보는 거죠, 그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깡패 언론이고 네. 언론이 아니죠. 그럼 우리 허 기자님은 물론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네, 분이지만 고맙습니다. 지금의 신문사에서 가장 언론 3사가 파업을 하는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네. 그잖아요. 그나마 저도 신문 자체를 보진 않지만 네. 트위터로 모든 걸 정보를 교유하고 또 트위터에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사실이 더 많아요. 네. 그나마 어떤 생각들은 이 트위터까지 없었으면 이거 선거 못할 뻔했어요. 완전 조준 프레임에 다 갇혀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안타까운 예. 일이죠. 예. 그래서는 짧게 이거 좀 하시고 잠시 쉬어야 되니까 음악 좀 듣기 전에 네. 그래서 여기 총선에 그 총평을 조금 총평을 좀 드리고 더 갈게요. 간단하게 해서 노래 예. 한 곡 듣겠습니다. 네. 예. 한번 해보세요. 총평을 먼저. 총평을 먼저. 예. 일단 새누리당 152석 얻었죠. 예. 자유선진당 55석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쪽의 의석수가 157석이죠. 예. 통합진보당 13석, 민주당 네. 127석, 진보 쪽에 속하는 정당이 140석입니다. 그러니까 네. 157대 140의 싸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19대 총선도 여전히 참 힘들게 됐고, 예. 뭐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 뭐 여기저기서 많이 분석했습니다. 제가 네.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저는 민주당이 이 정권 심판이란 프레임 외에 다른 어떤 유권자들의 마음이 확 이렇게 땡길 만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대안이 거. 너무 없었어요. 정권 심판 저도 봐도 하나 그 전략적 부재가 너무 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현장에서 만나보면 예. 사람들이 정권 심판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요. 누구나 생각은 하지. 그 말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 지금 사실 몇 번 해줬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 때도 네. 해줬고 12.7 재보선 때 해주고 네. 뭐 무상급식 선거 때도 해주고 몇 번 해줬단 말이에요. 네. 분당 재보궐 선거 때도 해주고. 근데 예. 이걸 이제 또 하려다 보니까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네. 좀 더 뭔가 또 좀 나의 마음을 더 이끌어낼 만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없었던 거예요. 네. 한명숙, 문재인, 네. 문성근 떠올리면서 가지만 예. 그래도 좀 뭔가가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겁니다. 정책적, 그거를. 전략적 부분이 너무 약했었죠. 그렇죠. 정권 심판은 지겨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새누리당은 네. 박근혜의 카리스마는 아. 이 시골 어르신들에게 네. 박근혜가 나와서 우리 아버님께서는 우리 어머님께서는 한마디만 하면 네. 주르륵 눈물 흘리십니다. 미쳐 아주 그냥 미쳐.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네. 분이 민주당에는 아직 없어요. 한명숙 대표가 솔직히 말해서 약하죠. 그냥 한명숙 대표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평화적 얼굴이고 한명수 대표님은 그냥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분이십니다. 별로 다시 한번 우리 한명수 대표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었고 좋은 분이세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카리스마가 참 나쁘지만 참 나쁘지만 나쁜 표현 너무 좋다. 참 나쁘지만 그분이 썼던 말이에요. 예전에 그쵸.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참 나쁜 정치인이지만 예. 그러나 카리스마는 여전히 예. 시골에서 먹히고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분에게 대항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못했다는 거. 예. 그리고 뭐 등등등등 뭐 공천 과정에서의 실패나 김용민 사태 예. 뭐 등등등이 있었던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있는데 뭐냐면 정당 투표율을 보면 여러분 예. 보수 정당에 찍은 표가 50.87%고요. 그렇죠. 진보 정당에 찍은 표가 49.13%입니다. 네. 불과 1%밖에 차이가 안 그리고 나요. 투표율은 50% 중반이었었고 54%밖에 안 예, 나왔고 그렇죠. 예. 또 서울 지역에서는 네. 여론 주도층에서는 네. 진보 진영에 있는 정당들을 많이 찍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예. 정말 대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잘 얻는다면 예. 대선에서는 승산이 있다. 그래서 한간에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영원한 변두리 공주님이라고. 수도권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잠시 조금만 음악 한 곡 듣고요. 제일 중요한 거, 죄송한데 허 기자님 조금 네. 시간을 더 뺏겠지만 낙곰수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제일 궁금하니까 노래 한 곡만 듣고 그래요. 잠깐 한번 해줘요. 노래 한 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강력히 미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쩐다, 쩔어. 그것 좀 한번 들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쩐다, 쩔어. 우리 국민들이 열나 싫다는데 꼭 그래야 하겠니? 광우병 쇠고기 먹여야만 하겠니? 신나라고 자빠졌네. 우리 국민들이 완전 싫다는데 꼭 그래야 하겠니? 꼼수를 써가며 대훈아 파야겠니? 신나라고 자빠졌네. 쩐다 쩔어 조삼모사 청와대 쩐다 쩔어 구원 후치 조중동 쩐다 쩔어 개념 상식 해양특 쩐다 쩔어 쩐다 쩔어 쩐다 쩔어 우리 국민들이 열나 싫다는데 꼭 그래야 하겠니? 국민의료보험 민영화해야겠니? 신나라고 자빠졌네. 우리 국민들이 완전 싫다는데 꼭 그래야 하겠니? 우열반 가르고 영교시 해야겠니? 신나라고 자빠졌네. 쩐다 쩔어 조삼모사 청와대 쩐다 쩔어 구원 후치 조중동 쩐다 쩔어 개념 상식 해양특 쩐다 쩔어 쩐다 쩔어 조삼모사 청와대 쩐다 쩔어 구원 후치 조중동 쩐다 쩔어 개념 상식 해양특 쩐다 쩔어 쩐다 쩔어 쩐다 쩔어 네, 오늘 당직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 빨리 회사 들어가야 네, 돼요. 좀 있으면 들어가셔야 되니까. 부장님 당직인데도 죄송해요. 박수 한번 좀 많이 좀 부탁드리면 우리 허재영 기자님이 당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자, 제일 궁금한 거, 네티즌 예. 여러분이나 히터 라인에서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네. 왜냐면 선관위가 또 사고를 그러니까요. 쳤어. 선관위 낙검수를 진짜. 고발했습니다, 드디어. 깨알같이 다 적었어. 부족 일거수를. 예. 김어준하고 주진우가 지금 기자가 걸려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허재영 기자님. 큰일 났습니다. 빼도 네. 박도 못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렸어요. 사실 낙검수가.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는 거 아까 우리 잠시만 연예인들은요. 네. 가서 그냥 지지위에서 하는 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주진우하고 김호준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좀 궁금해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그죠. 이분들 사실상 연예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죠. 공식 직업은 언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맨 처음에 웃긴 게 주진우, 김호준 이러면 연예인으로 알죠, 이제 연예인으로. 연예인급이잖아요. 연예인급이니까. 사실. 근데 연예인으로 알고 있다니까 또 네. 사실. 웃긴다 이런 걸로 그 알고.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을 보면 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정해놓는데 그 네. 중에 하나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언론인. 예. 근데 예. 주진우 씨 같은 경우는 예. 시사인 기자거든요.
시사인 그리고 기자. 또 네.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는 딴지일보라는 네. 정식 그 언론사에 네. 예, 대표로 있거든요. 딴지일보가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아, 그럼요. 등록되어 있거든요. 등록되어 있는 그게 언론사거든요. 인터넷상에 그냥 재밌게 만든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도 그냥 공식 재밌는 언론사죠. 그것도 공식 아이, 언론인 그럼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말씀 그래서 언론인인데 이제 네. 선거 운동을 이제 사실상 한 게 이제 뭐였냐. 네. 이제 그러니까 뭐 온라인상에서 이제 자유롭게 뭐 그냥 이야기하는 거 정도면 괜찮았을 수 조국 교수라든지 있는데 공정 이런 분들 하더라고요. 트위터 상에서 투표 동료도 그분은 일단 또 언론인이 아니니까 괜찮고요. 예. 이게 문제구나. 예. 언론인이 연예인이나 유명인은 괜찮다니까요. 교수도 네. 상관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진짜 궁금해. 이거 네. 천천히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지하는 바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김어준 총수나 주진우 씨가 이제 가서 후보가 사는 지역구에 가서 네. 그 이제 유세 차량 앞에서 네. 연설을 좀 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 그 이제 강남을에 와가지고 예. 김종훈 씨 절대 뽑지 말아라. 뭐 이제 감옥 갈 사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어준 총수나 뭐 이런 분들이 네. 뭐 부산에도 가고 뭐 서울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뭐 천정배 의원도 돕고 뭐 이러면서 네. 공개적으로 막 문재인 후보 뭐 그다음 네. 서울시장도 번개팅 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선관위가 이번에 문제 삼았어요. 네. 그래서 지지 유세를 많이 했는데 네. 발언 내용들을 보면 네. 누구는 떨어뜨려야 된다, 누구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놓고 했구나. 그 말을. 그렇죠. 그래서 네. 선거 운동인 거죠. 그건 네, 사실. 원래 이게 선거법 저전에 연예인 그 지지 유세 다닐 때 저희는 네거티브도 철저히 안 하지만 뭐 네. 누구를 떨어뜨린다, 뭐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표현은 안 하거든요. 그냥 네. 현실적 입장에서 그냥 네. 이런 상황이니까 투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대놓고 얘기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근데 이게 선관위가 제가 볼 때는 예. 이건 좀 조사해봐야 되는데 예. 낙검수에게 예전에 디도스 문제 때문에 많이 공격당했잖아요. 엄청 당했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적살났죠 그때. 칼을 갈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언제 아. 복수하나. 아. 네? 이게 낙검수가 서울 지역에 어디를 가건 간에 예. 또는 부산 어디를 가건 간에 예. 그 사람들이 했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녹취를 해가지고 콘서트까지 다 녹취했더만 거기서 있는. 그러고 다 적은 거야 그거를. 야, 그래서 선관위도 불법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선관위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감시 선관위.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아. 해야 될 의무인데 네. 근데 예. 누구 한 명을 진짜 착정하고 막 죽여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렇게 몇 날 며칠씩 쫓아다니면서 했던 발언들을 다 정확하게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적었더만 깨알같이 다. 이건 거의 사찰 수준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고발장을 제출한 거예요. 제가 네. 고발장을 대충 보니까 고발장인가 뭐예요? 우리 궁금한 게 그거네요. 선관위가 고발장을 검찰에 그걸 제출했는데 그런 무슨 몇 월 며칠 날 언제 누구와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완전 사찰이네. 진짜 완전 사찰. 사찰해가지고 뭐 네. 공직선거법 225조, 뭐 네. 256조, 60 몇 조, 뭐 네. 103조 다 찾아와가지고 예. 뭐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다 찾아와가지고 결국 고발을 한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이 꼼꼼함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각하 외에는 못하는 꼼꼼함이지.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아까 각하의 라인이 뭐 네. 선관위에 뭐 네. 있다면서요. 이거 하여튼 뭐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고발이라고 보기에는 정황상 그렇죠.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 근데 많다라는 아까 게 제 전에 생각이고. 그 팩트가 좀 강한 게 그거네요. 네. 디도스. 네. 그때 선관위 공격을 했고.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요. 허 기자님이 봤을 때 우리 제일 지금 보면 이게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형량이라는 표현을 갖고 어느 정도까지는 가나요? 이게 지금 이게 고발장 그대로 돼요. 지금 선관위가 이렇게 따진 걸로 보면 굉장히 지금 걱정들은 많이 해요. 김어준. 예, 그렇죠. 근데 일단 네. 선거법을 어겼을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죄에 비해서는 좀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관례라고 제가 알고 실형이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나 이런 게요? 이 정도 가지고는 실형 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예. 벌금이거나 뭐 징역 6개월에 뭐 집행유예 뭐 그렇죠. 2년 뭐 이런 식이라든지 예. 그런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얼마나 치밀하게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이게 또 검찰이 코에 거는 코골이가 되잖아요. 특히 이번에 이상호 부장검사가 부장으로 있는 공안 일부에 이게 배당이 됐는데 아니 이게 공항 일부로 갈 선거법 왜냐하면 선거법은 보통 공안 일부에서 하는데 공안, 네. 근데 이 이상호 부장검사의 성향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이 이상호 부장검사가 지금까지 누구누구를 수사해 왔냐면 네. 광노현 건 예. 아주 이잡듯이 수사해가지고 광노현 어떻게든 그래서 결국 오늘 그 실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광노현하고요. 광노현 건하고 네. 그리고 예전에
또 누구였더라? 그 조국 교수가 뭐 고발당한 게 있어요. 예, 선거법 예.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예. 그것도 이분이 맡았고. 야. 그래서 또 지금 한명숙 측근이 또 무슨 뭐 돈 받았다 뭐 하는 게 예. 있거든요. 그것도 이분이 또 맡아 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보 킬러네. 그분이 진보 킬러. 진보 킬러이고 새누리당의 보호자를 또 자처하는 또 결과가 많이 나왔던 게 예. 또 나경원 트위터 가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예. 뭔가 운영했던 트위터 계정을 또 찾아내 가지고 예. 이분이 또 수사를 또 하기도 했고 그래서 나경원을 위해서 막 열심히 수사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누구였더라 그 박희태 예. 국회의장 예. 그 돈봉투 사건 예. 이것도 이분이 수사했어요. 야. 이거 완전 무슨 깃털 수사했잖아요. 정말. 이거는 완전 배정을 해놓고 했네 사건.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다 대충 물타기 수사를 하고 민주당권 야당 쪽만 막 이잡듯이 수사한 예. 결과를 내놓은 공안 일부에서 예. 이번 낙검수 건을 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찾아낼 거고 예. 그렇다면 재판에 갔을 때 예. 낙검수를 변호하기가 예. 상당히 아니 어려워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궁금한 게 우리 허 기자님은 그 고발장 내용 보셨잖아요. 어느 정도 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 성관이의 예. 낙검수를 죽이려고 어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사찰 수준이었고요. 그러니까 10곳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10곳. 네, 다 적어놨어요. 유세하는데 예, 그 시청광장에서 예. 그거 뭐 했던 거 있잖아요. 예. 결의대회. 예. 그것까지도 쫓아가가지고 예. 뭐 무슨 뭐 스피커를 사용할 수 없는데 스피커를 사용했다는 등 뭐 하여튼 온갖 깨알 같은 팩트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이거 위반 저거 위반 다 찾아내가지고 예.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 허 기자님, 우리 인간답게 한마디는 좀 있으면 끝내야 되니까 우리 허 기자님 바쁘신데 인간답게 얘기해서 그러면 낙검수까지 무너지면 네. 이제 국민은 뭘 듣고 뭘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거. 개인적인 이거는 뭐 기자 신분을 떠나고 네. 이런 부분에서 대한 세력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없죠. 낙검수 저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래요. 저는 솔직히 네. 김용민 자체도 물론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음. 8년 전 얘기지만 네. 낙검수까지 무너지면 이제 완전 무너지는 건데. 일단 뭐 라디오 11이 버티고 있으니까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라디오 시민들 지금 존폐 위기에 있어요. 지금 김구라 때문에. 이 김구라 이거 아우 얘가 있잖아요. 괜히 그냥 그 김용민 신인이고 애들 그 노숙자 이런 애들 할 때 욕을 갖다 강조시는데 욕이 내가 봐도 좀 셌어. 어느 정도 죄송하지만 개새끼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쌍욕이 너무 심하게 나갈 정도라니까 네. 이게 다 우리가 맞는 거야 진보들이. 네. 조중동에서 프레임이 딱 걸린 거예요 지금. 근데 낙검수 같은 경우도 주진우 기자하고는 좀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어요. 전화 통화만 저는 몇 번 한 사이고요. 네. 김용민 씨랑 이제 김호준 총수는 좀 많이 만났죠. 그러면 그들이요, 네. 후 기자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진우 기자라든지 김어준 이분이 자기가 언론인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까지 그런 걸 했다는 거는 뭘로 할 리는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 했던 건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주진우 기자는 어차피 아까 말했지만 언론인들이 그거 나가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는 기자인데 모르시면 또 모른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낙검수가 정말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 야권이 꼭 집권해야 된다. 네. 라고 생각해서 제 한 몸 희생하려고 했던 게 근데 아닌가라고 이게 생각이 들고요. 야권이 승리를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네. 승리를 못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선거법 걸린 게 지금 몇 군데죠? 지금 그 걸린 게 한 70군데 이상이라고. 아, 선거법 위반으로 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가 70명이 넘습니다. 그거는 좀 파악해봐서 어느 쪽 성향이 더 많이 네, 걸려서 어느 정당들이. 아직은 예, 제가 파악은 못 해봤는데 네. 해봐야죠. 예. 그 재보궐선거가 언제쯤 열리는 거죠? 그건? 글쎄요, 뭐 재판이 이제 예. 끝나야 재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제 그 국회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을 3심까지 가야 그게 그렇죠.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김어준 총수라든지 그 주진우 기자나 김용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가 이기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예상은 거의 예, 대부분 했죠. 이명박 그 각하에 대한 네. 이거에 대한 이거 반감 때문에 그래서 목숨 걸고 딱 그렇죠. 던졌는데 이게 가만히 안 되다 보니까 완전 역반에 검찰에 그냥 딱 걸리는 상황이 그렇죠. 이런 판단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중요해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낙검수 정말 지키시려면 네. 대통령 선거에는 꼭 참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시간 바쁘시죠 이제. 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나는 정자다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에게 좀 한마디 하시고 저희는 좀 이따가 노래 두 곡을 연속으로 좀 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 기자님 한번 자. 아, 네. 뭐 낙검수를 저는 좀 지켜달라고 좀 호소를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그런 언론이 네. 또는 기자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네. 시민들이 구해주지 않으면 네. 정말 언론인들은 위축되고 힘을 잃습니다. 네. 그래서 낙검수 구하기 운동을 저는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 역시도 계속 노력을 할 테고 저는 뭐 나는 꼼수다에 출연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밥 한 끼 사준 적 없지만 네. 그러나 저는 낙검수가 무너지게 되면 어, 허재현 기자도 무너지게 되고 허재현 기자가 무너지게 되면 한겨레가 무너져요. 다 그럼요. 무너지는 거, 이거 다 무너지는 거라. 다 무너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낙검수를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허재현 기자님과 네티즌 여러분께 항상 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방송을 제가 하고 싶어도요 기자분들이 없어요. KBS 파업, 예, 그다음 그렇죠. YTN 파업, 국민일보 파업, 그다음 부산일보 다 이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허락되는데 자주 좀 이렇게 우리 네. 저희라도 둘이 좀 뭉칩시다. 알겠습니다. 이거 예. 이러지 않으면 누가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 허재현 기자님 진짜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도 여러분이 진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트위터가 지금 10만 명인데 우리 허재현 기자님 트위터가 20만, 100만이 가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꼭 좀 같이 좀 네. 목숨 걸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음악 감사합니다. 두 곡 네. 연속해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마이크 싸가지 테스트 1, 2, 1, 2. 니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 이런 사람이야. 살아서 우기만 늘어가 물이야. 인생이 술이야.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따구로 적하도 마고 일 벌렸다 하면 사고 괜찮아 나니까 하나 배우면 열을 깨달아 버리는 나니까 손발 다 써도 안 되면 깨물어 버리는 나니까 대박 나진 쪽박자대 돌리는 대로 가니까 아닌 걸 보고 아니라고 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아니면 쉬어 알았으면 뛰어. 그런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뭐 어쩔래. 나 이런 사람이야. 어디더라 돈벌이 얼마더라 앵벌이 이런 개나리 진달래 십장생 연봉이네 명함이고 차단의 조남이고 집이 내 성함이고 참유감이고 괜찮아 나니까 하나 배우면 열을 깨달아 버리는 나니까 손발 다 써도 안 되면 깨물어 버리는 나니까 대박 나진 쪽박자대 돌리는 대로 가니까 아닌 걸 보고 아니라고 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아니면 쉬어 알았으면 뛰어. 그런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뭐 어쩔래. 나 이런 사람이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단에서 사자까지 한 많은 남자 한국 놈 한다면 한다 한국 약사 변호사 검사 판사 차라리 그 정도로 mp3 다운받지 말고 판사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단에서 사자까지 한 많은 남자 한국 놈 한다면 한다 한국 놈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뛰어 아니면 쉬어 알았으면 뛰어. 그런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뭐 어쩔래. 나 이런 사람이야. 예, 마이크 싸가지 테스트 1, 2, 1, 2. 니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 이런 사람이야.
직장생 연봉내 명함이고 차가 내 조남이고 집이 내 성함이고 참 유감이고 괜찮아 나니까 하나 배우면 열을 깨달아 버리는 나니까 손발 다 써도 안 되면 깨물어 버리는 나니까 대박 나진 쪽 박자대 돌리는 대로 가니까 아닌 걸 보고 아니라고 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뛰어 아니면 쉬어 알았으면 뛰어 그런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뭐 어쩔래 나 이런 사람이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단에서 사장까지 한 많은 남자 한국놈 한다면 한다 한국놈 역사, 변호사, 검사, 판사. 차라리 그 정도로 MP3 다운받지 말고 판사.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단에서 사장